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스입니다. 오늘 현충일이라 원장님들 모두 수업이 없으실 텐데 저도 또 수업이 없어서 오전에는 또 사적으로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살던 그런 임대 아파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만감이 교차되면서 불과 12년 3년 전인데 내가 이런 곳에 살았었구나. 되돌아오는 길에 너무 많이 발전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또 그때는 앞이 캄캄하고 또 답이 없는 것도 같았고, 내가 언제까지 이 논바닥에서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매일같이 교차되는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셋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게 살았고 또 아이들을 키워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오면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걸로 정말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가 그저께 또 이제 갓 창업하신 원장님하고 좀 서로 약속이 만남이 있어가지고 차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원장님 한번 멀지 않으니까 쭉 질문을 모아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런 날이 바로 어저께였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제니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니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감히 제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에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받아가시는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흡족해 하시고 또 감사하다고 이런 만남으로 헤어졌거든요. 오늘 주제는 집에서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달 내야 되는 그런 관리비 또는 전기세처럼 매달 지불해야 되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내야만 하는 그런 세금의 일종인 것처럼 모든 인생사가 다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좋은 일도 더 많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닥칠 때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을 해야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해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와 반대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 그 불씨 같은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들 거야. 저 사람이 내가 이러한 질문에 나를 만나주겠어? 또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질문을 해도 되나? 이런 성향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내가 막히는 구간, 내가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 경험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특히 초보 원장님들, 그래서 제가 물론 컨설팅도 해드렸지만 이런 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러한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런 학부모 컴플레인이 왔을 땐 이런 방법으로 한번 대처해 보세요. 이런 소스들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되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의 수준이 많이 수위가 높아졌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되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많이 발전하셨네요. 질문이 20명대 운영하시는 분이 다르고요. 40명대 운영하시는 분이 다르고 또 60명 이상 운영하실 때 교습소든 공부방이든 그런 분들의 고충이 다르거든요. 즉 질문의 수준이 그렇게 구간별로 다 달라요. 그닥 공부방 인원이 3, 40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의 질문이 굉장히 송곳처럼 날카로운 것까지도 궁금해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을 때 더 많이 발전하시겠어요.
그런 제가 글로 화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작은 시도조차 할 수 있는 용기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저야 뭐 시간을 내면 되는 거고, 그 선생님께서는 또 자가 운전해서 오시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만남에 접점이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나도 솔루션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곧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일궈놓은 아이들을 그대로 끌고 나갈 거냐, 아니면 좀 더 나은 근거리에서 새로운 판을 새로 짤 거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부담되는 고민이거든요. 저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뭐 골치 아프고 해결해야 되고 또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럴 때 그냥 집안일 싹 두고 혼자 몸만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가까운 집 앞에 있는 산이라도 꼭 다녀오면 이 고민지수의 질도 훨씬 더 개선이 되고, 그리고 내가 궁리했던 것들도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들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신발을 신고 나가십시오. 저는 오늘 딱히 만날 사람은 없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이랑 머물고 싶은 그 카페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었어요. 물론 집안에서는 프리하게 편안한 옷차림으로 내가 널브러져서 할 수 있지만 이 집중과 몰입의 자세가 떨어지거든요. 제 스스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에게 준 것처럼 집안에 있으면 편한데 이 생각이 분산이 돼요. 눈에 보이면 이것도 또 설거지 해야지, 저 빨래도 내가 다림질을 못했네, 이것도 또 오늘 쉬는 날이니까 이거 다 싸잡아서 해야지, 이렇게 또 시간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일부러 의미 있는 시간을 제 자신에게 주고자 필요한 책 한 권 들고, 그리고 오전에도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또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 해야 될 것들 이렇게 혼자 앉아서 카페에서 또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는 질문 한두 가지 갖고 오진 않거든요. 쫙 그냥 모아뒀던 거 마치 보따리 풀듯이, 이런 문제 있었어요,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그렇게 내가 혼자 집안에서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을 누군가가 풀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라는 건 서로에게 되게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카페라도 좋고요, 또 가까운 혼자 걸을 수 있는 가까운 공원도 좋거든요.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시는 게 정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했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